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엄마 미워! 라고 말하면 부모의 마음은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가 엄마 미워 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말로 엄마를 미워해서라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직 서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그 감정을 정확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큰 감정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강한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에게 엄마는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마음속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더 솔직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안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은 피곤하거나 배가 고플 때, 아이의 감정은 더 크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상처받은 마음으로 바로 혼내기보다는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원하는 걸 못해서 속상했구나. 아이의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면 아이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차분하게 말해주세요.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아플 수 있어. 아이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더 건강한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의 엄마 미워 라는 말은 사랑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차분한 공감과 설명이 쌓이면 아이의 말과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엄마 미워를 계속 반복하는 아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바뀝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반응하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익숙하시죠? 아이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엄마 미워! 또 엄마 미워! 처음엔 넘겼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고 화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만해! 그런 말 하면 혼나! 엄마도 너 싫어! 그런데요, 이 반응이 아이를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엄마 미워를 더 자주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 입장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엄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가장 강한 말로 꺼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말 뒤에는 항상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속상해, 화났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어. 이런 감정들이 엄마 미워라는 말로 바뀌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부모가 화를 내거나 강하게 막아버리면 아이는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엄마 반응이 커지는구나. 그래서 더 강하게, 더 자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보다 감정을 먼저 봐주세요. 엄마 미워! 라고 말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속상했구나. 이 한마디가 아이의 감정을 절반 이상 내려줍니다. 두 번째, 표현을 바꿔주세요. 미워라고 말하기보다 화났다고 말해볼까? 속상하다고 말해도 괜찮아. 이렇게 대체 표현을 알려주면 아이는 점점 감정을 말로 바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반응을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오늘은 받아주고 내일은 화내고 이렇게 되면 아이는 더 헷갈리게 됩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받아주고 표현을 알려주면 아이의 말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엄마 미워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변합니다. 나 화났어. 속상해. 그리고 더 지나면 엄마에게 다가와서 말하게 됩니다. 엄마, 안아줘.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엄마 미워는 나쁜 말이 아니라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막아버리면 반복되고 이 신호를 이해해주면 바뀝니다.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한 번만 아이가 엄마 미워라고 말할 때 다르게 반응해 보세요. 화내는 대신 감정을 읽어주고, 막는 대신 표현을 알려주고, 밀어내는 대신 다시 연결해 주세요. 그 작은 변화가 아이의 말을 바꾸고, 아이의 마음을 바꾸고, 엄마와 아이 사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한 번만 다르게 반응해 보세요. 분명 바뀝니다. 아이가 엄마 미워라고 말할 때 이걸 엄마 좋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아이가 울면서 엄마 미워! 라고 말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서운함이 확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화도 같이 올라오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엄마도 너 싫어. 그런 말 하면 혼나. 그런데요, 이 반응이 아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엄마 미워 라는 말은요, 진짜 미움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고 속상하고 답답한데 그걸 표현할 단어가 부족하다 보니 가장 강한 말로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 중요한 건 아이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감정을 먼저 받아주세요.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속상해서 그런 말을 했구나. 이 한마디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은 절반 이상 진정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표현을 바꿔주세요. 미워라고 말하기보다 화났다고 말해볼까? 속상하다고 말해도 괜찮아. 이렇게 대체 표현을 알려주면 아이는 점점 감정을 건강하게 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짧게 기준을 알려주세요. 엄마를 미워한다고 말하면 엄마 마음이 조금 아파. 다음에는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혼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이와 다시 연결해주세요. 그래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우리 다시 안아볼까? 이 순간 아이의 마음은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엄마 미워 라고 말했던 아이가 조금씩 엄마 좋아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엄마 미워는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나 지금 힘들어. 엄마 도와줘. 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 아이의 표현도 부모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괜찮아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반응이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한 반응입니다. 오늘 한 번만 엄마 미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감정을 받아주고 표현을 바꿔주고 다시 연결해주세요. 그 세 단계만으로도 아이의 말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엄마 미워가 엄마 좋아로 바뀌는 순간 아이의 마음도 관계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지금 이 고민 자체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딱 한 번만 다르게 반응해 보세요. 분명 달라질 거예요. 아이들이 때때로 아빠를 거부하고 엄마에게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 중 하나입니다. 영아기는 1에서 3세 사이에 주 양육자 중심으로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대부분 아이는 주로 돌봐주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덜 친숙한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를 거부하는 것도 이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빠를 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낯가림과 분리불안 때문입니다. 아빠와 접촉 시간이 적거나 돌봄 방식이 달라 아이에게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만 찾는 모습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점점 자율성과 선택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만을 고집하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빠와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짧고 자주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시간보다 짧게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친숙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놀이 5분, 책 읽기 5분 같은 활동을 반복해 보세요. 둘째, 아이 주도 놀이를 선택합니다. 아빠가 주도하기보다는 아이의 행동과 선택을 따라가며 참여하면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아빠가 안심되는 존재임을 행동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정한 눈맞춤, 부드러운 목소리, 미소 같은 작은 행동이 아이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넷째, 엄마가 아빠와의 놀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세요. 아이에게 아빠와 함께 있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성취와 칭찬을 경험하게 하세요. 아빠와 함께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면 아이의 친밀감이 점차 깊어져집니다. 중요한 것은 강제로 붙이려 하지 않고 아이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다가가거나 왜 아빠만 싫어하니? 라고 묻는 것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는 3세 전후로 아빠와의 친밀감을 자연스럽게 회복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씩 다가가며 즐겁고 안전한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빠와 아이의 유대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아이에게 큰 안정감과 행복을 줍니다. 아이가 엄마 미워 라고 말할 때 아빠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 순간 아빠의 한마디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아이의 감정을 더 키울 수도 있고 부드럽게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아빠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엄마한테 사과해. 또는 반대로 엄마가 너무했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아이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아니라 누가 맞는지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화가 난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먼저 말하면 아이는 더 크게 반응하거나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의 역할은 판단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속상해서 그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말하면 아이의 감정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표현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미워 라고 말하면 엄마 마음이 아플 수 있어. 이건 혼내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관계의 기준을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엄마랑 다시 이야기해 볼까? 아빠가 같이 있어 줄게.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는 부담 없이 다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사과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아빠가 엄마를 낮추는 말을 하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아빠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감정을 받아주고 표현을 바로잡고 관계를 이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아이의 말과 행동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아이는 누가 맞는지를 배우기보다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시 연결하는지를 배웁니다. 그 장면을 아빠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